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김병국 교수님이 해주셨던 하나의 플레인의 오르토고널 플레인이 이걸 아이부스를 유사하는 것이 바로 아이부스 베이스드 3D 와이링인데요. 네, 어떻게 이제 아이부스가 워킹한지 한번 보면 정확하게 12년 전에 이제 아산병원에 있을 때 디신 CTO 랜덤 메디칼 됐습니다. LAD 호스팀 CTO였고 제가 뭐가 좋은지 저를 따라서 저희 병원에서 쭉 팔로우를 하다가 최근에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본인이 뚫어달라고 해서 이제 시도를 했고 베이스라인 엔지오 보시면 아스티움 쪽에 CTO가 보이고 약간 이게 이제 트루루맨인지 아닌지 사실은 구분이 잘 되진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아이부스를 보면 뒤쪽 와이어 놓고 이쪽에서 이제 풀백을 하면서 봤더니만 이제 트루룸에 실제로 저희가 펑쳐야 되는 쪽 이쪽에 관찰이 되었고 이게 아스티움이겠구나. 첫 번째 이제 아이부스가 이런 데서 활용이 됐었고요. 두 번째 이제 안테그리드 와이링을 했는데 역시나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했고 이분이 그 디스탈 PD 브랜치부터 에피카디얼 채널이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그 당시에 가이드 카테터가 짧은 게 없어서 옛날에 배웠던 잘라서 만드는 쇼티닝 가이드 카테터를 써서 뒤쪽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보시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디스탈도 트루루멘이 잘 보이지도 않고 루멘도 잘 보이지도 않고 칼슘이 심했습니다. 리버스 카트 테크닉을 했고 와링을 집어넣는데 엔조 찍어보니까 트루루멘이 아닌 것 같아서 아이부스를 봤는데 헤마토마가 보이고 와이어가 쭉 오는데 보시면 이게 서컴플렉스입니다. 와이어가 서컴플렉스 거의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현재 내 와이어가 위치가 어느 쪽에 있구나. 그리고 LAD 어스티움에 보시면 히마토마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와이어를 가는 방향이랑 그 다음에 스텐 커버리지 정도를 알려준다. 그래서 아이부스가 이때 이제 와이링의 어떤 디렉션을 잡아준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컴플렉스 쪽으로 디렉션에서 펑처했더니만 익스탈리제이션 되었고 충분히 이제 스텐트 놓고 아이부스 봤더니만 괜찮았었습니다. 그리고 스텐 놓고 파이널 엔조 괜찮았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부스는 CTO 상에서 프락시멀 디스탈 캡뿐만 아니라 제 환자처럼 리버스 크라티에도 쓸 수 있고 스텐 옵티미에이션도 쓸 수 있지만 이도저도 안 되다 보면은 결국 할 수 있는 게 가이드와의 디렉션을 활용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엔조 플러스 아이부스 때 3디멘저널로 포르체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TCTAP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ADR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부러 아이부스 가이드 3D 와이링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결국엔 가장 마지막에 이도저도 안 됐을 때 또는 경험이 좀 쌓이시면 빨리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해법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CT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CT를 활용하지 않거나 또는 하다 보면 정신이 없을 때는 결국 아이부스와 엔지오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3D 디렉션 어네토미를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인 저희가 흔히 아는 엔지오 가이드의 패러럴 와이어 테크닉입니다. 와이어가 폴스루맨으로 가게 되면 세컨 와이어를 이제 어디선가 펑처해서 가게 되는데 이게 엔지오를 계속 찍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을 경우에 보시면 이제 이미지를 대강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서브인티마와 트루루맨이 있는데 이때 활용하는 것이 이제 아이부스인 겁니다. 폴스루멘에 아이부스 카테터를 집어넣고 그 아이부스를 가이디드해서 세컨 와이의 디렉션과 그 다음에 포지션을 확인하는 것인데 일본에서는 주로 이 앞쪽이 짧아서 가급적이면 굉장히 짧은 랭크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어베일러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는 아이부스 카테터의 이 팁의 랭크를 확인하셔서 최소한 트루루맨이 보일 정도까지는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엔지오그래피 플러스 아이부스를 가지고 머릿속에서 아까 김영욱 교수님 말씀인 CT처럼 해서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3디멘저널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CTO 하다 보면 지치고 짜증나고 어시스트가 옆에서 계속 사고치고 하다 보면 멘탈 잃어버려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그때는 일단 찬물 한번 마시시거나 담배 태우시면 담배 태우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제정신 차리시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거 할 때 가장 큰 질문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펑처 포인트, 그 다음에 디렉션일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이 아이부스를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부스 가이디드로 펑처라는 테크닉이 많이 쓰이고 말씀드렸던 아이부스를 놓고 세컨 와이의 디렉션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미지를 딜레이드하게 즉 이미지를 얻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펑처하는 방법이 있고 아이부스 가이디드 3디멘저널 와이어링은 대부분 리얼타임을 레커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팁 디텍션 메소드라고 하는 것을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그 오사카에 있는 오카무라 쌤이 보시면 이쪽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엔지오 가이드 3디멘저널 이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논문을 적어도 59번 정도 읽어봤는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근데
아이부스는 이해를 하고 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메일을 보내고 해서 조금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방법은 엔조 가이디드와 아이부스 가이디드 3디멘셔널 와이링 테크닉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저희가 3디멘셔널로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로테이션 하면서 쭉 저희가 드릴링 한다 그러죠. 로테이션을 하면서 어드밴스를 하는 것인데 3디멘셔널 와이링 하실 때는 로테이션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디렉션을 아이부스나 또는 엔조상에서 3디멘셔널 디렉션을 잡으신 다음에 그대로 어드밴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논문은 여기 리뷰할 논문이 여기 있고 기본적으로 세컨 Y의 몰포를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1mm 정도의 랭스로 45도 정도의 각도를 꺾으셔서 쉐프트와 팁을 구분하시는 게 나중에 아이부스에서 두 개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급적이면 3디멘셔널 할 때는 최근에 일본에서 나왔지만 12mm 정도 조금 스티프한 와이어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부스 가이드를 리와이링 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펑치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보시면 서브인티마가 이쪽에 있으면 퍼스트 와이어가 서브인티마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세컨 와이어는 최소한 5에서 10mm 정도 즉 요게 5에서 10mm 정도 서브인티마 앞쪽에서 펑치하는 것을 시도를 하셔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부스 풀백 스피드를 가지고 활용하셔가지고 대략 이 정도 되는 가운데에서 놓고 펑처를 하시면 첫 번째로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디렉션입니다. 디렉션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사이드 벤치 방법이 있고 와이어 바이스, 와이어와 프로브의 관계를 보는 방법이 있고 말씀드린 세 번째가 가장 어렵습니다. 팁 디텍션 메소드를 리얼타임 아이부스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이드 벤치 테크닉이 가장 좀 쉬웠고요. 이게 그 와이어 바이스는 조금 더 복잡하고 팁 디텍션 메서드는 해봤습니다만은 정말 사람을 갑자기 신을 만들 정도로 굉장한 인내력이 필요했던 이런 방법이어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서브인티마가 페일을 하면 마이크로 카테터를 넣어서 아이부스가 진행할 수 있는 루멘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스테이지고 두 번째는 세컨 와이를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만 꺾으셔가지고 놓고 이 방향에 아이부스를 보시면 쉐프트가 쭉 보이다가 요 팁이 오게 되면 이렇게 좀 길게 보이게 됩니다. 요걸 이제 팁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요 팁의 방향에 따라서 인티마 위치에 따라서 클락와이즈로 갈 거냐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갈 거냐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스티퍼한 와이어를 이런 방법으로 쉐이핑 하신 다음에 어프로치를 하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물론 이게 어렵기 때문에 요 아이부스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와이어의 디렉션을 잡으시면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우리나라 뭐 제가 성질이 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저희가 와이어가 있으면 돌리고 싶잖아요. 돌리시면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두신 다음에 아이부스를 가지고 요 디텍션의 요 와이어 팁의 디렉션을 잡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루루멘을 찾으신 다음에 방향을 카운터 클락이나 클락와이즈나 이것만 조금씩 돌리시면서 앞뒤로 5mm, 10mm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보여드리면 디텍션이 보셨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보시면 아이부스 팁이 이렇게 방향이 되어 있으면 이 방향이니까 트루루멘이 이쪽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약간 뺀 다음에 클락와이즈로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서 펑처가 될 가능성이 많고 반대는 이쪽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분은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해야 되는데 약간 5에서 10mm 정도 뺀 다음에 방향만 바꾸고 쭉 밀어 넣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론인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 해보니까.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메이저 브랜치 가이디드 어프로치입니다. 보시면 LA와 RAO 뷰에서 다이고널 서컴플렉스 셉탈의 디렉션을 대략 잡으신 다음에 이게 아이부스가 이제 쭉 들어오는 장면인데요. 보시면 이쪽이 트루루맨인데 셉탈 브랜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브랜치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쭉 들어오면 아이부스 상에서 이 브랜치들이 다이고널이 들어왔고 이 브랜치들과 트루루멘의 위치가 어딘지를 대략 게싱하신 다음에 엔지오 가이드도 같이 믹싱업을 시키시면 되는데요. 많이 보셨던 케이스입니다만은 다른 케이스보다 훨씬 더 예쁘게 돼서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미드레이드가 CTO인데 와이어를 이제 직진을 했더니만 다이고널로 들어갔는데 서브인티마였었고 물론 패러로 와이어 테크닉 레트로그리드 쭉 해야 되는데 인터벤셔널 레트로그리드 루트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부스 가이드 3D 리와링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뭐 마이크로 카테터든 벌룬을 좀 활용을 해서 아이부스 카테터를 조금 진입을 시킨 다음에 아이부스를 보는 겁니다. 여기가 트루루멘 보이시죠? 이게 이제 트루루멘이고요. 다이고널에서 오는 방향입니다. 이쪽이 지금 LAD고요. 쭉 올라와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보면 여기서 이제 브랜치가 나오면 그 브랜치를 게싱을 하신 다음에 어프로치를 하시는 겁니다. 쭉 올라와도 보면 이쪽에 이제 셉탈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이 다이고널 셉탈, 이쪽이 트루루멘이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대략 이런 방향이 되는 거죠. 다이고널 쪽에서 풀백이 되었고 셉탈이 12시 방향이고 인티마가 이쪽 방향이니까 의도적으로 이 뷰에서 와이드 자체를 이쯤에서 트루 루멘과 폴스 루멘 차이니까 5에서 10mm 좀 뒤에서 이쪽 방향 디렉션으로 펑처를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스티퍼 원화를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브스를 보시면서 펑처를 하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좀 운이 좋게 트루 루멘으로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스탠을 넣고 이렇게 여기 파이널 엔조 케이스였고요. 요건 조금 더 어렵습니다. 프로브와 와이어를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서브 인티멀 스페이스 퍼스트 와이어가 있고 이게 인티멀 스페이스라고 한다 그러면 아이브스 프로브가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아이브스 상에서 보인다라고 한다 그러면 로테이션 엔조를 활용을 해서 만약에 이쪽 프로젝션에서 보신다 그러면 와이어와 프로브가 세퍼레이션 되어 있는 거고 이쪽 프로젝션 보면 오버랩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 프로젝션 어프로치 하신다 그러면 인티마 스페이스가 이쪽이니까 이쪽에서 어프로치 하시는 것이고 이쪽 프로젝션에 따르면 바로 아래쪽이거나 위쪽에 이렇게 트루루맨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와이어 디렉션을 그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요 환자분도 그 일본에서 온 선생님과 같이 했던 케이스인데 로테이션 엔조를 통해서 RA에서는 오버랩이 되어 있고 LA에서는 세퍼레이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RA 뷰에서는 오버랩 되었고 LA 뷰에서는 세퍼레이션 되어서 RA 뷰는 이쪽 뷰고 LA 뷰는 이쪽 뷰, 즉 소위 말해서 세퍼레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셉탈이 나오니까 어프로치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했고 이 환자분은 제가 그 가이아 퍼스트라고 하는 비교적 이지한 그 와이어로 이렇게 그 방향을 통해서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브시에서 서브인티마 앞쪽 5에서 한 10mm 정도 앞에서 디렉션을 잡으신 다음에 드릴링 하지 않고 그냥 펑처를 일단 한 다음에 리얼타임으로 보시면서 어드밴스를 하시면 대부분 운이 좋게 들어가게 되고 이 한 번 디렉션에서 어드밴스 했을 경우에 장점은 뭐냐면 서브인티멀 스페이스나 헤마토마를 많이 만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하면 뺐다가 다시 어프로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운이 좋게 마찬가지로 인티마 쪽에 들어가서 트루맨 들어가서 이렇게 쭉 진행했고 아이브스로 컨펌한 다음에 스텐트를 놓고 이렇게 스텐 놓고 끝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아이브스를 활용을 하시면서 3디멘저널리 어프로치를 하시면 되고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수도 있고 특히 처음 하시면 옆에서 나오는 각종 저희가 말하는 지방방송 다 끄게 하셔야 됩니다. 옆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찬찬히 시간을 가지시고 하시면 충분히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NG와 아이브스를 같이 링킹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이 터미놀로지는 일본에서 말씀드렸지만 리얼타임 아이브스를 가지고 팁 디텍션 메소드를 가지고 레커멘드 했던 터미놀로지이지만 최근에는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복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이드 브랜치나 와이어 바이스 가지고 하는 어프로치 방법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사이드 브랜치를 활용한 방법이 가장 어베일러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드렸지만 와이링 테크닉이 좀 다르고 들어가는 방법이 반드시 서브인티마에서 앞쪽으로 최소 5에서 한 10mm 정도 쪽에서 디렉션 잡으신 다음에 펑처하는 테크닉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조금 아낄 수 있고 특히 콩팥 기능이 나쁜 환자들한테 상당히 많이 유용했던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